안녕하세요. 일상을 낯설게 하는 문학 추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춘풍전 전문을 한번 읽어봤어요. 물론 고전 소설이 쉽게 읽히진 않아요. 하지만 고전 소설은 이야기 구조나 인물의 특징이 비교적 단순한 편이에요. 반복되는 이야기 구조 그리고 전반적인 성격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고전 소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시작해 볼게요. 고전과의 고전을 끝내기 위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고전 소설의 전반적인 특징을 공부해야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전기성. 여기서 전기는 위인들의 전기 할 때 그 전기와는 한자가 전혀 달라요. 전할 전자에 기이할 기자를 씁니다. 기이해서 세상에 전할 만한 이야기, 그런 뜻이에요. 편집자적 노평, 서술자의 개입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형적 인물, 특정한 집단이나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의 유형이죠. 심청이는 효녀의 전형, 춘향이는 연려의 전형, 그리고 변사또는 탐관오리를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이죠. 그리고 고전소설의 결말은 권선징악이거나 인과응보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주인공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결말이나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게 되는 교훈적인 결말로 끝나고 있죠. 두 번째, 고전소설의 언어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직은 정말 고전산문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전쟁이 나는 경우 군대 전체를 통솔하게 되는 대원수, 선봉장, 그리고 중군, 후군, 이러한 직책을 나타내는 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상세계의 존재, 도교, 불교적 어휘들이 자주 등장해요. 둘은 따로 존재하기보다는 같이 융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상투적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슬픔을 나타낼 때 망극하여, 망극하다, 황황망극하여. 또 기쁠 때 대희하여, 대희왈, 크게 기뻐하며, 이런 표현들 자주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대표적인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전소설의 유형을 나눈다면 애정소설, 가정소설, 그 다음에 영웅 군담소설, 풍자소설 등으로 분류할 수 있죠. 대표적인 애정소설로는 춘향전, 숙향전, 수경낭자전, 운영전, 이런 작품들이 있죠. 그리고 가정소설은 말 그대로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소재로 한 소설 작품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축첩제도가 있었잖아요. 국가나 사회에서 첩을 두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처첩 간의 갈등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아요. 김만중의 사시남정이나 창선가미록 같은 작품이 이에 해당하죠. 그리고 다른 갈등 상황으로 계모와 전처가 낳은 자녀 간의 갈등도 있어요. 장화홍련전이나 콩쥐파치전, 이에 해당하죠. 그리고 영웅 군담소설, 영웅소설 중에 전쟁을 통해 영웅적인 활약상을 전개하는 소설을 군담소설이라고 해요. 영웅소설이 군담소설보다는 더 큰 범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풍자소설입니다. 풍자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상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비꿈으로써 공격하는 방식이죠. 조선시대는 양반 중심의 질서로 이루어진 사회였고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팽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전 문학에서는 지배계층인 양반의 부패나 무능력, 허례허식 등을 고발하거나 가부장적 가치관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로 나타나죠. 자, 이춘풍전은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교과서 74쪽에 보면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로 불리다가 정착한 소설을 비롯하여 판소리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소설을 일컫는다. 판소리도 원래 처음에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내용이 덧붙고 거기에 음악적인 요소가 더해져서 판소리가 된 것이죠. 그 옛날 이야기가 근원설화가 되겠죠. 조선 후기에 이르러 판소리를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판소리 사설이 되겠죠. 그리고 판소리 사설이 서사화의 과정을 거쳐 판소리계 소설로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후에 판소리계 소설은 신소설로 개작되기도 했죠. 판소리계 소설은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보다는 풍자와 해악을 기본으로 현실적인 경험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어요. 표현 면에서 운문체와 산문체가 결합돼서 나타나거나 의성어나 의태어, 그리고 하는 말이, 거동보소, 대화나 동작 제시를 위한 말이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 이본이 많아요. 기본적인 내용은 같으면서 부분적으로 이야기가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거쳐서 내려왔기 때문에 중간에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고 결말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토리를 잘 아는 춘향전, 흥부전, 심청전 같은 지문이 나왔다고 해서 안 읽고 문제를 풀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운문체와 산문체가 공존합니다. 판소리계 소설은 노래였던 판소리에서 온 것이다 보니까 판소리가 가지고 있던 운문적인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3사조나 4사조의 율격이 바로 그것이죠. 그 다음 문체의 이중성이 나타납니다. 판소리는 그 향유층이 평민층에서 양반층까지 굉장히 넓었어요. 그렇다 보니 다양한 고객의 취향에 맞춰야 했겠죠. 그래서 한자어와 같은 양반들의 언어와 서민들의 일상적 언어가 함께 나타납니다. 네 번째, 해악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러한 고통을 우리 민족은 웃음으로 이겨내고자 했던 성격이 강했어요. 슬픔과 고통을 웃음으로 이겨내고자 했던 것, 이것이 바로 해악의 정신입니다.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납니다. 장면의 극대화라는 것은 관객이 관심을 가지고 들을만 하거나 집중해서 들어야 할 부분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몇 번씩 길게 이어가는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끝내면 되는데 장황하게 쭉 길게 느려서 말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어떤 반복이나 열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장면의 극대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판소리 자체가 소리꾼이 청자에게 말을 건네거나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판소리계 소설에서도 서술자가 개입해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죠. 자,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춘풍의 아내 김씨는 근면하고 성실한 그런 인물이죠. 위기에 빠진 남편을 구해내는 유능하고 지혜로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여자가 왜 춘풍이랑 살지? 이런 생각이 들죠. 반면 이 춘풍은 주색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고서도 아내에게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무능하고 한심한 인물로 그려져 있죠. 기생 추월은 돈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물로 춘풍을 홀려서 수천 냥의 돈을 탕진하게 만들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추월이 아니었으면 춘풍이가 정신 못 차렸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씨가 회계비장으로 평양에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평양 감사가 나옵니다. 과연 사람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무능하고 방탕했던 춘풍. 이 소설의 결말을 보면 춘풍이는 개거하여 잘못을 고치고 주색 잡기를 전폐하고 새 사람이 되어 잘 살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고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 말도 있죠. 과연 타고난 본성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소설에서 이춘풍은 완전 새 사람으로 바뀐 걸까요? 또 아내 김씨는 왜 이렇게 무능한 남편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이 소설의 감상 포인트 짚고 가겠습니다. 포인트 첫 번째는 춘풍과 춘풍 아내의 면모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너무 다른 이 두 사람, 인물의 성격 살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설에 반영된 조선 후기 사회상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고전소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음 시간에 이춘풍전 교과서에서 세세하게 살펴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